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거. 거래량이 많은 거. 그리고 그때 이슈가 되는 거라. 그리고 그런 또 것 같아요. 너무 높은 주식을 위험하지. 높은 주식을 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뭐 기업 뭐 3분기 실적을 또 예측을 해서 올해 좀 될 만한 기업, 뭐 좋을 만한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벌써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선반영이 돼서 벌써 우리가 얘기하기 전 벌써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조금 반영이 되어서 그냥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또 눈여겨보는 섹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도 올라간 것 없이 그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몇 개씩 그런 것들은 눈여겨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서 요번에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제철 파워 뭐 그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올라간 것 없이 다 떨어져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근데 먹을 게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먹을 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사이즈가 있더라도 이제 어떤 이슈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도 이렇게 주저앉은 것들 있잖아요. 21선까지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지금 줄줄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뭐 그런 쪽은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또 사도 괜찮은 종목들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나쁘니까는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가을 겨울에 내년에 나올 이슈들 중에서 애플카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관련 주식들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매수해도 이제 수익이 기회를 주지 않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장이 나쁠 때는 덜컥 다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질 거 대비해서 떨어질 거 추가로 떨어질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한 10% 사고 그래서 더 떨어지면은 이제 한 20%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되겠네. 이게 막 빠질 때는 막 거의 30-40%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많이 사면 안 되고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현금 비중이 반드시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보증 비중이 50% 이상 현금이 최고 그 생각을 하시고서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 좋게 보는 뭐 혹시 섹터가 있을까요? 안 좋게 보는 거야 뭐 다 안 좋게 보죠. 아니 경제 자체가 지금 맞아. 건설 쪽이나 뭐 이런 쪽 보세요. 그 인건비, 자재비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계속 떨어지고 계속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냥.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쪽도 그렇고 반도체도 지금 불투명하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삼성전자가 그 지금 저가를 52주 저가, 올해 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주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해가지고 반도체 전방 산업이 시원찮으면 그 관련된 거가 다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그렇고 보면 이제 답답하죠. 오늘 보니까는 신세계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번에 신세계가 21만 원, 2만 원 하고 있다가 지금 24만 5천 원까지 왔으니까 10% 저점 대비해서 이제 10% 정도 왔거든요. 이 회사 진짜 싼데 그죠? 그렇죠. 그건 싸죠. 이 신세계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최저가예요. 21만 원, 22만 원에 제가 장기 투자하는 종목으로 잡을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20만 원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름 휴가로 제가 공항에를 한번 나가 보니까 면세점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중국이 봉쇄 정책을 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오픈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마스크는 이제 우리 실내에서도 벗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입국자들 PCR 검사도 이제 면제하고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명품 파는데 거기는 뭐 매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대기를 1시간씩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쪽만 좀 몰랐더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쪽은 바닥에서는 그래도 꽤 올라온 편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3사들 삼성, 그러니까 LG 엔솔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인가 이렇게 괜찮지 않느냐 52만 원, 53만 원 그랬는데 60만 원 넘었다가 그래도 그거는 꽤 올라온 편이죠.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이렇게 잘 살펴서 그렇죠. 괜찮은 종목들은 그 저가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쪽은 이제 그렇게 보고 나쁜 쪽은 뭐 전체적으로 나쁜데 건설 쪽 별로 안 좋고 뭐 이렇게 하죠. 네. 지금 최근에 뭐 미국 바이든이 뭐 자국 산업화 키우고 있는데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그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수가 하락할 때 있잖아요. 하락하고 횡보하고 그럴 때는 전부 다 개별주로 보는 거예요. 개별주로. 네, 그러니까 맞아요. 바이오도 바이오 테마가 붙었을 때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는 뭐 5년 전 이럴 때는 바이오자만 붙고 뭐 한 달은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재작년 때, 그러니까는 코로나에 관련해서 무슨 치료제 지금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20만 원이 넘게 올라가고 지금 2만 원 하니까는 그때 코로나 전에 원래 10,000원 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20만 원까지. 네, 근데 지금 2만 원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뭘 한다 그러면 뭐 다 올라갔죠. 맞아요.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지금은 개별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에서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지 알죠. 임상해가지고 표적 항암제라든가 뭐 항암제는 여러 회사들이 하는데 변동성이 크죠. 너무 등락이. 그것도 역시 개별주 투자, 테마주 투자처럼 평상시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싶으면 추격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ST큐브 같은 경우 이번에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2만 원 한참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또 이번에 2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쌀 때는 모든 주식이 기본이 쌀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역시 많이 올라가면 추격하면 절대 안 된다.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철칙이죠. 그러면 이제 보니까 단기 투자 이런 짝에서 단기 투자가 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단기 투자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단기 투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모든 투자가 다 어려운 시기. 어려워도 그래도 장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장에서는. 그렇죠. 일단은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걸 완전 쳐다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해가지고서 산 사람들이 손실이 적게 나도 제가 보기에 30%는 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40% 50%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게 40% 50%가 원금이 회복된다라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경험상. 그러니까는 그 손절을 못한 거죠. 그럴 때는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그거를 털어버리고 단기 투자로 나가면 좋은데 실력이 안 되면 거기에서 그나마 있던 돈을 또 까먹는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만약에 대표님께서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단기 투자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표님 실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하면 장이 조금 받쳐주면 한 달이면 되죠. 한 달. 제가 작년에 1등을 했거든요. 1등 한 거 몰랐어요. 모르시죠? 작년에 또 대회 나가셨구나. 작년에 미래에셋 실적 투자대회가 나가신다고 그때 들었어요. 나가신다고. 나도 한번 나와보라 했는데 나 바빠가지고 못 나갔다.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게 5주 이틀이에요. 5주 이틀. 5주 이틀인데 그때 조금 수익을 더 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139%로 끝냈거든요. 1등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매매해서 1등 했는지 작년에
그때 뭐 한번 그거면 몇 가지 좀 한 3가지 딱 있다. 뭐 잘하는 방법 3가지. 그거는 이제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거. 딱 거래량이 많은 거. 그리고 그때 이슈가 되는 거를 이슈 그렇겠죠. 이슈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시장 중심주. 맞아, 시장 중심주. 그게 뭐 이게 될 만한 재료인지 이제 하라고 이게 갈 만한 재료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요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매각하는 거 하나하고 지분 싸움하는 거, 경영권 분쟁 그리고 그걸 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쟁이 끝나니 많이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뭐 또 예를 들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 2차 전지주 중에서 뭐 새로 나온 것들 그런 것처럼 그때 핫한 거를 일찍 잡아야지. 일찍 잡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번 주 예를 들면 이제 화천기계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그게 이제 움직일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때 그래프를 보고서 많이 높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높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그리고 그게 수익률에 반영이 안 되는 게 투자 주의가라든가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 걸 그리고 경고가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투자 주의가 붙을 것 같으면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야 돼. 그거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또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리고 이슈 또 그다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이슈죠. 그리고 또 너무 높은 주식을 위험하지. 높은 주식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자리가 좀 그래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좀 약간 그렇죠. 좀 눌림목 줄 때.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아까 재료가 말씀드린 미리 것처럼 반영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N형 패턴일 때 밑에까지 기다린 거 찾았다가 그 십자 도지 나온다든가 도지 나오든지 뭐 그래서 캔들 정도로 지금 패턴에 괜찮은 거 양음양 나오는 것도 괜찮고 양음양 오히려 뚫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장이 나쁠 때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는 횡보하다가 처음에 한번 폴대를 그렸다가 그 다음날에 죽을 때 그때 사면 괜찮은 거죠. 꽃이나 양복 나오거나 했다가 그래서 죽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간 게 별로 없이 그렇죠. 죽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다시 또 다 양음양으로 나와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단기 투자 대회 할 때는 특히 공부를 많이 해요. 지금 대회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날도 저녁에 가서 그 차트 다 봐야 되고 그럴 때는 보통 하루에 200개 이상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무진장 많이 해야 돼요. 그러네. 이게 일단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종목 그냥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을 다 보고 될 만한 종목을 골라서 또 이슈가 맞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팍스넷 같은 데 가면 강추방 있잖아요. 게시판 그거 다 보고 뉴스 나오는 거 다 보고 신문 같은 것도 아침에 미리 다 봐서 제가 신문을 몇십 년 봤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써놨지만 여러 번 써놨지만 지면신문 활용하는 거 뭐 이래서 저는 신문을 전체 훑는데 되게 빨라요. 그렇죠. 목차만 쫙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랬어요. 쭉 넘기면 다 이게 입력이 되고 아주 급한 거는 여기다가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골프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대단한 게 18홀 동안 잘 쳐야 되잖아요. 또 이제 며칠 동안 그 대회 메이저 대회는 4일하고 일반 대회 3일 하잖아요. 3일 동안 18홀을 계속 잘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회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6주 할 때가 많거든요. 야, 그것도 똑같네. 5주까지 하다가 한 방에 한 방에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잘해야 되네. 그래서 제가 거의 신경을 2등을 4번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미끄러진 게 2번 있었어요. 2번. 그 2번은 마지막 날에 골프를 가가지고 저 정도면 여유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튀어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골프 치고 있어서 보지도 않고 있다가 가서 보니까 등수가 바뀌었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집중해야 돼. 이게 그렇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없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많이 받겠네요. 집중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가요. 아,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지금은 규정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래도 증권거래소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는 게 2달씩 하거든요. 그래서 다 들여다봐요.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한 번씩 이게 네. 재정립하고 할 때는 괜찮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또-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나갈 때 장이 나쁠 때 오히려 그래서 다른 계좌로 트레이딩 하기가 좀 어렵고 맞아. 그러면 징역 세우니까 고 계좌 하나만 가지고 괜찮네요. 이제 작은 계좌 하나. 그러면 이제 상금은 얼마 정도 붙어요? 보통은 5천만 원. 와, 주죠. 괜찮네요. 아니 돈도 벌고 수익 겨가지고 100억 벌고 또 5천만 원. 다음에 제가 좀 배워서 한번 리그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좋죠. 그럼 하여튼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꿀팁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아침에 이제 좀 더 사우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불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